얼마 전에 나온 정우의 목표가 100편을 찍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제 평생에 100편 찍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 목표를 지금 지나신 거예요. 걔는 멀었을걸? 100편 찍어나? 그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메소드 뭐 이런 그럼 몰라요 뭔지 메소드가. 뭔데 왜 자꾸 메소드 그러는 거야? 캐릭터 신드롬을 만들어내요. 그 골든타임 할 때는 끝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교수님 그랬었어요. 그리고 미생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과장님 진양타라는 막 가는 데마다 회장님 하니까 짠의 소회 어땠어요? 우아하게 탁 올라오면서 위원장이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탁 도는데 별거 아닌데 너무 극적인데 그래가 내가 욕을 했어 속으로. 오씨.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정재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열었냐면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많은 분들이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 음악감독 정재영이 있으니까 아니 그 정재영이 내가 아는 정재영이야 라고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예 맞습니다, 예 접니다. 제가 유튜버 하기 전에 음악가였습니다. 내가 음악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도 광고가 있네요. 오늘의 광고는 닌자 블라스트입니다. 믹서들이 보통 굉장히 부피가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정말 작습니다. 텀블러 크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가족 구성원이 아닌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적당한 사이즈고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6중 날로 돼 있어서 블렌딩이 굉장합니다. 오늘 가스파초를 만들 거거든요. 토마토 같은 거죠. 스페인식. 이게 또 하나 간편한 게 전기를 꽂아서 쓰는 게 아니라 충전해서 쓰는 타입이에요. C타입으로 아주 간편하게 충전으로 한 15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자 이건 텀블러처럼 운동 갈 때 단백질 쉐이크 여기다 타서 그냥 싹 가져가서 놓고 마시고 가져오면 되는, 이게 사실 굉장히 편한 거죠. 제가 오늘 이성민 배우 오늘의 초대 손님을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이분이 걸어온 길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단역서부터 시작해서 주연으로 자리매김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이성민 배우 모셔서 제가 요즘 오신 분 중에 가장 다양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봐봐, 나 이거 청소부터 한번 해볼래. 손쉬운 세척이라고 그래서 물 넣고 세제 한 방울 넣고 돌리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어서 시험해 보도록 할게요. 세제 한 방울, 물 한 방울. 전원을 켜고. 대박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한번 땡모반에 한번 그러니까 이성민 배우가 사실 술을 못 마신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오늘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땡모반이라고 수박 주스죠. 좀 미리 해놔서 좀 넣어놓겠습니다. 물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수박을 채워줍니다. 돌립니다. 자, 여기에 저는 얼음을 넣습니다. 4개와 수박 시럽 한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와, 근데 절삭력이 대단하네요. 야, 대박이야. 야, 이건 꼭 해드세요. 오, 너무 맛있. 여름의 맛이야. 땡모바 한번 먹어봐. 야, 이거 마셔봐봐. 대박이지? 이거 뭐 진짜 별거 하나도 없는데 야, 이거 애들 싸줘도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이게 용기가 제대로 부착이 안 되면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한 장치까지 다 마련되어 있어서 야, 이거 먹어봐봐. 요즘 뭐 어디서 시키기만 하면 뭐 굉장히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네, 준비하셨다가 아이들 소풍 갈 때 아니면 아이들 어디 학원 갈 때 하나 사주면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용해 봐 주시고요. 저는 요리 계속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이 뻗었어. 누가 왔어? 오셨다. 오 과장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 뵙겠습니다. 들어와. 어이구야, 깜짝 놀랐다, 야. 너 무서우신 분이야. 아, 무섭다고? 아, 이거 뭐. 아,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나네요. 오, 술이 있네. 술 안 드시죠? 아, 저 술을 못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술을 어떻게 돼요? 술을 조금이라도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많이 취하죠. 아 그래서 제가 땡모반이라고 웰컴 드링크를 술 없이 수박 아, 주스 같은 좋습니다, 걸로 좋습니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오늘이 저거였죠? 그 배급 시사, 언론 배급 시사 기자분들에게 영화를 처음 보여주는 날.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 좋습니다. 네, 좋아야 되고. 아, 감사합니다. 한 잔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랑 처음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처음 뵌다라고 해서 막 봤더니 사실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영화 음악회 한 작품 아. 두 개에 저랑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미스터 로빈 꼬시기 아, 그리고 두근두근 내 인생. 미스터 로빈 꼬시기에서 무슨 역할이셨어요? 그건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게 다니엘 헨이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이었나? 네, 영화 초창기 때인데 그 진짜 오래된 진짜 오래됐죠. 제가 그게 한 네 작품째인가 영화 음악으로. 그래서 필모를 이렇게 딱 봤는데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때 뭐 연극하면서 불러줘 무조건 갈 때니까. 아, 본격적으로 영화하거나 드라마 할 때가 아니라 네. 이제 우리는 연극할 때 그때는 아르바이트라 그랬어. 그 뭐 오디션 오거나 들어오라면 무조건 갔지 그때는. 사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영화만 53편. 그런가? 네. 드라마가 51편. 워낙에 내가 특별 출연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얼마 전에 나온 정우의 목표가 100편을 찍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제 평생에 배우로서 뭐 감독이든 배우든 100편 찍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 목표를 지금 지나신 거예요. 걔는 멀었을걸? 100편 찍으려나? 이거 멀었지. 연극도 많이 했어요 저는. 맞아요. 봤더니 이제 연극을 시작하셔서 10년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10년 더 했죠. 더 하셨어요? 연극만 한 게 10년 더 했죠. 20살 때 극단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공연하고 내가 40살까지는 꾸준히 연극을 했으니까 군대 갔다 온 거 빼고는 특히나 지방에서 연극할 때는 지방은 우리 때는 공연을 한 편 올리면은 공연 횟수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많이 할 때는 연극 막 6편, 7편씩 할 때 있었어요. 그걸 다 어떻게 외우죠? 직업이니까. 아니, 나는 음악가들한테 피아노를 어떻게 치죠? 그걸 다 기억해서 치나? 똑같은 거지. 제가 술을 하는 건 네, 괜찮을까요? 제가 아니 그래요? 예. 아, 제가 하겠습니다. 성민 씨를 모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님이라고 할게요. 성민님을 모신다고 저랑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연세가 많으시네요. 예. 네, 더 베이시스 아니에요, 베이시스. 그죠? 저는 후에 작품 모르겠는데 베이시스는 알지. 아니 그래서 오늘 모신다고 했더니 누가 좋아하냐면 20, 30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희망처럼 보이나 봐요. 열심히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탄탄함은 그러니까 정말 어린 친구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러니까 꼰대가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제 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도 배우고 저희 집사람도 춤을 췄어요. 무용을 했어요. 공부하고 먼 길을 주로 사는 사람이 2세를 만드니까 공부 쪽이 아니더라고. 공부 어렸을 때 잘하셨어요.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온 내가 내 자식한테 야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뭐 평소에 집에서 뭐 그런 솔선수범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빠는 20살 때부터 이걸 시작해서 이것만 했어. 아무것도 몰라. 다른 인생을 살아본 적도 없어. 근데 아빠는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인생은 너의 20대, 30대 때 뭐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네가 나이가 들어서 아빠 나이가 되거나 이럴 때 꽃이 피우면 되니까 모험을 많이 해라. 아빠 못 해본 여러 가지를 해라. 여행도 가보고 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20, 30대 분들이 제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볼 게 아니라 그냥 사세요. 그냥 대충. 대충 사세요. 전 궁금한 점이 지금 방금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그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극을 많이 했었고 또 영화나 TV를 하면서도 이것들 작품도 많이 했었어요. 쉬는 법을 몰랐어. 심지어 옛날 연극할 때도 뭐 한 편 끝나면은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좀 비우겠다 그러고 다들 뭐 다음 뭐 해? 좀 쉬려고요. 뭐 왜 쉬어? 그렇다고 내가 연극할 때 그게 돈이 됐다? 돈도 안 됐어. 그러니까 작품을 하면은 뭐 1년에 뭐 5작품 하나, 한 작품 하나 돈 똑같아.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돈은 없어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쉬거나 힐링하거나 뭐 취미를 가고 취미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난 술을 못 마셔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50이 넘어서 근래에 들어서 쉬는 게 뭔지 비우는 게 뭔지를 조금 알았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실증 났으면 못했을 직업이잖아요. 너무 그렇죠. 사실 감정 기복도 너무 큰 직업들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복 없이 이게 재밌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돌아보면 기복이 없지. 끔찍한 인생이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인생. 그래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지금 네. 음식도 안 내고 있었네요. 여행 많이 안 가셨다고 하니까 약간 스페인으로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네. 음식은 안 가립니다. 뭔가요 이게? 우리나라의 오이냉국 같은 거예요. 오이를 아니 요즘 요리들을 진짜 요리를 하더만. 나는 한번 스프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럴까요? 어떤지?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맛이네. 지금 약간 혀에 닿기 전에 아니, 좀 놀라셨어요? 이게 입에 맞으세요? 네네네. 이게 뭐 느닷없는 맛인데? 느닷없는 맛. 연극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그 고생한 얘기를 나와서 인터뷰한 걸 봤었거든요. 네. 재수를 하시면서 대구로 오게 된 거였고 네. 그러면서 나 연극할래가 된 거였죠. 저는 원래 시골도 완전 시골 출신이에요. 봉천? 봉화라고 경상북도 봉화라고. 봉화마을. 아니 다들 헷갈리는데 거기 경남이고 전 경상북도 봉화라고 태백 밑에 있어요. 거기서 뭐 완전 내성적인 아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나를 영화를 많이 보여줬어. 네, 그게 조기 교육이 시골에 있지 않은 그 시골의 드문 경험이었대 나한테는. 맞죠? 왜냐면 우리 때만 해도 주말의 명화 아니면 주말의 명화뿐만 아니라 극장에도 날 데리고 갔고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주말의 명화는 초등학교 때 보기 힘들어. 10시 넘어서 영화를 하는데 맞아요. 그걸 다 봐야 재워줬어. 같이 멋있는 같이 분이셨다. 봐요. 멋있진 않았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연말 되면은 그 기독교 크리스마스 기독교에 관련된 영화들이 있어. 뭐 벤허. 맞아. 우리 땐 그게 삼손과 데릴라 이런 거 있어. 그 길거든. 미치겠는 거야. 잠이 못 죽겠는데. 그 배선 진짜 2시간 반인가 그때. 그런 영화를 보는 게 힘들었다고. 근데 그런 거가 나한테 하나씩 뭐가 쌓여 있었던 것 같아. 정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사춘기 때는 그 공책에 한 면을 영화 배우 이름을 적을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영화 잡지도 구했다 보고. 스크린. 스크린. 예. 창가로부터 해갖고 쫙. 그러면서 영화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공부하고 멀어지고 이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랑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입시 요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문제지 뒤에 보면은 나는 어디를 가야 되나 보는데 연극영화과가 있는 거야. 그 친구한테 나 여기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미친놈 말도 안 돼. 선생님도 잘 모를 거고. 선생님이 기가 막혔는지 와 그렇게 야단을 치시더라고. 전교생 중에 한 명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한 명 더 있었어. 잘생긴 애 하나 있었어. 또 거기서 또. 시골에 막 조각처럼 생긴 애. 걔가 내가 그거 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한테 와서 물었다고. 뭐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똑같네. 정보가 없네 그 친구. 설명을 막 해줬지. 86년 겨울이었을 거야. 고3 때니까. 청량이었는데 아버지를 몇 달 만에 만난 거야. 냉면을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 냉면을 먹는데 어디서 썼냐 묻더라고. 어디 썼냐 그러더라고. 말을 못하니까 보여드렸지. 딱 보시더라고. 난 냉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푹푹 찢더라고. 재수하라고. 원장님이 찢어졌고. 그래 내가 무슨 연극영화과야. 내가 무슨 배우야. 본격적으로 재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백산에 봄에 되면 철축제를 해. 친구들하고 철축제 놀러 갔다 오는데 버스를 내렸는데 그게 사람 운명이야. 버스가 딱 그 종점에 도착을 했어요. 문이 쫙 열릴 거 아니야. 배낭 메고 딱 내리는데 그 바로 앞에 연극 단원 모집이 딱 포스터가 있어. 아니 진짜 왜 거기 서가지고. 야 가슴이 막 뛰더라고. 이걸 가볼까?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두근거리죠. 왠지 진짜 이거는 좀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서 보고 이제 전화되면 연결이 되는. 그 시골에 그런 데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었고 그게 연극하는 시작이었고 처음 갔는데 뭐 작품을 냈는데 연출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일로 와 그러더니 따라해봐. 네? 따라해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와 잘했어. 그래. 또 막 따라했어. 그러니까 그때 알았지. 연기가 연출이라는 사람이 읽어주면 따라하는 거구나. 진짜 그랬어, 진짜. 그럴 수 있지. 연기를 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책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귀동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누가 호흡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호흡이 뭐지? 그래서 선배한테 물었어. 형, 호흡이 뭔가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호흡은 새끼야. 연기를 새끼 한 10년 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뭐지? 뭔데 10년을 해야 알지? 그런 막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술도 못 먹는데 그때는 선배들 먹였어요 강제로. 그러면 정말 토하고 들어와서 놓고 마시고 잔 놓고 나가 토하고 이걸 막 반복하고 했다고. 그리고 구석에 자고. 근데 거기 있어야 귀동냥을 하니까 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있는데 대구에서 온 연출가가 워크숍을 해주러 왔다가 나를 본 거야. 대구 가자고 꼬시더라고. 대구에서 나보다 2살 많은 선배 형을 배우를 딱 데리고 왔더라고. 얘는 대구에서 뭐 올해 신인상 후보에 올랐던 애야 그러더라고. 촌놈이 우와. 야 연기해봐. 그래서 뭘 툭 해봐 하니까 그 형이 갑자기 정말 빠른 속도에 막 아주 피를 토하는 연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완전 소위 말 뻐기 간 거야. 뭐지? 너무 멋있는 거야 그 형이. 근데 내가 20살 때 그 형이 22살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겁나 허접한 연기를 했어. 근데 그분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연출 선생님이 대구로 가자. 대구 가면은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담배값도 줄게. 가야지.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고향 선배들한테 저 대구 가겠다니까 서울 가라고. 서울 갈 때 대구 가요. 서울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지. 저는 대구로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21살 때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구를 가고 서울에서 오신 차이무의 이상호 선생님이 대구에 오셔서 우연한 기회에 우리 작품을 연출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서울 가자. 선생님이 서울 가자. 서울 가자. 그러고 바로 못 가고 한 몇 년 뒤에 제가 찾아와서 올라온 게 그게 2002년도. 결혼하고 아기 놓고 저 혼자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이 시간이 정말 다 피부로 받아들인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배들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터득한 시간이라고 봤을 때 그냥 그게 사실은 전 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주에서 대구에서 서울. 먼 길 돌아왔죠 저는. 그쵸. 예. 연극에서 어떤 보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사실은 결혼까지 했으면 그때는 진짜 절박했은 상황이잖아요. 그냥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연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대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나의 현실을 좀 있게 해주는 것이 같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연극을 해야겠다고 한 것도 일종의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픈 현실 속에서 좀 탈피하고 싶어 했던 나의 본능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연극을 계속 해왔던 것도 나 혼자가 아니었거든, 그때. 그때는 다 힘든 친구들이었고, 같이 어울려 고생하니까 내가 계속 작품을 계속 많이 했던 이유도 그 순간이 나한테 오히려 더 쉴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내 인생을 산 것보다 캐릭터의 인생으로 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작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평생을 두고 봐도 그럴 거야. 그 안에만 들어오면 밖의 세상은 좀 안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상에서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몰라요. 그땐 나는 아무런 캐릭터를 안 뒤집어 쓰고 있거든. 나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나야, 난데 나는 그러지를 못해. 근데 역할이 어떤 역할이야. 이거 그러면 뭐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옛날 오해도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재밌고 밝은 역할을 했는데 레디 액션하면 막 까불고 막 미친 다 해놓고 컷하면 저쪽 가서 그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메소드 뭐 이런. 그건 몰라요 뭔지 메소드가. 뭔데 왜 자꾸 메소드 그러는 거야? 아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메소드 하면 잘하는 건데. 메소드 다 이런 거지. 어디서 메소드? 이제 서울에 와서 연극을 하다가 드라마를 한단 말이죠. 하나하나씩 조금 아주 작은 역할. 뭐 필모가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파스타 나왔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셰프도 둘씩이나 있잖아. 어? 내 쫓는다 해도 주방에 아무 지장 없어. 어? 그러고 나서 또 브레인. 요즘 짜증도 심해지시고 말이야. 이거 늙어가는 티를 팍팍 내신다니까. 어? 이렇게 단역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하나하나씩 쌓아간 게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게 아마 성공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니 어땠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옛날에 저 주말 드라마였었는데 그 임현식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는 드라마 있었어요. 굉장히 웃긴 캐릭터였는데 한 번은 임현식 선생님이 분장실에서 날 톡 보더니 그러니까 나는 네 연기가 좋아. 그러고 이러시더라고. 뭐 좀 이뻐하셨는데 같이 밥 먹자라고 갔는데 막 사인 요청을 온 거야. 근데 우리 밥 먹다 이렇게 사인 요청을 이렇게 선생님이 밥 먹고 해주겠다고 정중하게 하시고 이제 끝나고 사인해주고 둘이 방송을 걸어오는데 그때 그러셨어요. 야, 너 때가 좋아.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아니 유명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왜 내 때가 좋지?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알아보는 지경에 간 거지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쵸. 특히나 가족들하고 있을 때 그거는 나를 너무 당황하게 만드는 거지. 누가 막 옷깃을 잡거나 이러면 내가 표정이 안 좋았었어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그러지 말라고. 와이프도 좀 웃으면서 얘기해 막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러냐니까. 그게 내가 직업에서 내가 얼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생기는 불편함인 줄 몰랐던 거지. 그것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뭐 식당 같은 데 하면 늘 등을 지고 앉고 사람을 피해서 앉고 뭐 얼굴도 가리고 선글라스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써야 되는데 눈에 더 잘 띄고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이제는 그러진 않죠. 이제는 뭐 내가 받는 개런티라는 것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뭐 일해서 받는 돈보다 그것으로 생기는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생기는 주는 돈이니까 그 돈값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좀 조금 자연스러워진. 많이 자연스러워진. 저도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예능 무한도전 나가고 나서 사인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보통 거절하는 이유는 제가 창피해서거든요. 그때 제 주위에 있던 친구가
그 예능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형이 이제 예전처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들이 아마 다들 있었어야 되는 그렇죠. 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캐릭터를 정말 단역서부터 조연해서 주연으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정말 열광을 하죠. 캐릭터 신드롬을 네. 만들어내요. 최 교수님. 네,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때 어땠어요? 그때 뭐 정말 난리였죠. 네, 그때 저도 정신 못 차렸었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아이돌들 막 스타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뭐 공연을 했는데 나가려고 공연 끝나고 나면 막 줄을 막 서 있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사인을 해주는데 사인할 때마다 막 선물을 막 주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 선물 사오면은 안 해주겠다고. 근데 애들이 선물을 안 사오고 만들어 오더라고. 그때가 미천한 아저씨인가요? 글을 쓴 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팬 카페가 생겨가지고. 팬카페에서. 아니 그럼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애들이 가는 거 하니까 하다 미안하고 이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글을 남겼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더 찐이다. 이 아저씨 더 찐이다. 미천한 아저씨가라고 쓴 그 표현이. 왜 이 아저씨한테 그러냐. 막 그때는 심지어는 그 드라마를 보고 내가 의사가 되겠다 꿈을 꿨다는 애들도 있었고. 건강 검진을 갔는데 뇌 MRI인가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나 쪽으로 돌리면서 물론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물론 보시면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거 끝나고 얼마 안 있다 영화를 찍는데 전기 같은 게 감전된 것처럼 찌릿하더라고. 뭐지? 잠깐만 감전된 것 같아 하고 신발을 벗고 이렇게 딱 하는데 발가락 발톱 바로 위가 진해가 이만하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승용차 타고 응급실을 간 거야. 막 머리 잡고 있는데 의사 간호사들이 다 모여서 최인혁이 왔으니까. 근데 그게 진통제를 딱 놓으니까 바로 하나 푸는 거야. 눈을 떴는데 여기 다 까맣게 보여. 너무 창피했던 기억이 나. 그때만 해도 그 역할을 한 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거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신드롬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왜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오가장. 네, 맞아요. 그것도 그랬었어요. 소리 내서 연습해 왔어? 네? 발표할 때처럼 소리 내서 연습해. 오가장에게 느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정말 어른? 정말 우리 과장님인데 약간 이런 그런 오해 많이 받았죠. 그쵸? 저 사람 진짜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그 골든타임 할 때는 끝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그 교수님 그랬었어요. 그리고 미생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과장님. 그 미생하면서 그런 생각해서 평소에도 인생을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그런 의미 일 때 일상에서 또 이렇게 너무 콘트라스트를 주면은 배신감 느끼니까. 그때부터 좀 착해지신 거군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원래 착했어요. 원래 착했고 그때는 진짜 이렇게 여의도에서 프리허그도 막 하고 그랬었어 이벤트로. 깜짝 놀랐다. 막 아침에 줄을 막 쫙 서 있더라고. 그 부분을 또 하게 되죠. 해야지. 그거 찍을 때 어땠어요? 미생 찍으면서도 버티는 게 이기는 데야 라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진짜 그게 진짜 그 대사가 많이 회자됐었잖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데야. 어린 친구들이 그 대사로 뭔가 중심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대본을 통해서도 뭐 원작 그 웹툰을 통해서도 여러 느낌을 배운 게 있었지만 실현하면서 많이 배운 게 나 역시 살아온 삶이랑 비슷했어요. 미생의 장거리의 삶이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연극을 만나고 이렇게 갔던 과정과 비슷했거든. 정말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줬었어. 그때 그 외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좀 미리 깨닫고 있었지만 그 시간은 또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했죠. 미생하면서도 나를 많이 돌아봤던
그리고 장그래의 그 외로움이 따뜻하게 극단 식구들이 다 맞이해 줬음에도 그 사이에 있을 때 그 뭔가 내가 이 팀이 아닌 것 같고 혼자 겉도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았던 게 미생이 속에서 장그래가 겪었던 마음으로 많이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장그래를 위로할 때 내가 하는 연기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준 거지. 그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이 따뜻하게 들릴지를 좀 나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은 너무 빨리빨리 캐릭터들이 그렇게 신드롬이라고 느껴질 만큼 요즘은 한 달. 그쵸. 한 달. 옛날에는 한 석 달은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 달. 좀 섭섭하신가 봐요. 아니 그렇잖아. 이제 아니 진양철 회장 하고 나서는 나 그래서 야 이거 한 달이야. 한 달 하나요? 한 달 닦아요. 진양철 회장님도 진짜 역대급 연기였잖아요. 진양태라는 막 가는 데마다 회장님 하니까 회장님. 너무 그 생활을 회장님으로 너무 오래 사신 분처럼. 남산의 부장 가고 나니까 맨날 사람들 각하 그러고. 재벌집 끝나고 나서 얼마 했는데 뭐 가면 회장님 하니까 누구 회장님 나를 보고 있는. 입체적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네네네. 그런 거에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때 뭐 대구에서 배운 걸까요? 아니 기술은 없어. 그런 걸 배워서 구현하는 테크닉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과장이었다가 회장 되는 건 지금 몇 계단을 올라간 거잖아요. 일단은 대본이 좋아야 돼요. 일단은 좋은 대본에 좋은 캐릭터가 있어야 배우가 그걸 빛나게 하는 거지. 대본이 엉망이고 캐릭터가 대본 위에서 이렇게 살아있지 않으면 배우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늘 근데 전 그래요.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상을 받거나 역할로 상을 받을 때 이건 내가 잘한 것보다 좋은 캐릭터를 선물해준 작가나 감독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죠. 아까도 제가 그러니까 딴 어떤 스타 주연 배우보다 더 멋있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그런 거였거든요. 단역에서, 조연에서, 주연에서 이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이 하면 정말 믿을 만한 우리 때만 해도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 이렇게 약간 나누던 시절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깨주고 정말 사람들이 성장하는 한 계단 한 계단을 다 같이 한 게 이성훈 배우님이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TV 처음에 드라마하고 영화 할 때 영화 한 편에 조연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잘 풀린 배우들은 영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았었어요. 2000년대 초 이럴 때. 맞죠. 저는 뭐 영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그때 뭐라 하지? 그냥 해, 이 새끼야. 하는 거지. 뭘 TV하고 영화 구분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일단 먼저 그렇게 다 하는 게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거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좋은 시나리오가 온다면. 네, 좋은 거고 또 특별 출연은 많이 한 것도 내가 신선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야 그냥 해. 뭘 독이 되면 뭐 해. 얼마나 살라고. 지금 또 오가장님 나오셨어. 아니 뭐 아껴서 뭐 하게. 나 맨날 그래.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되거든. 그냥 해. 근데 전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전 꿍얼거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해. 네. 저는 뭐 필요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나이가 들어서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좀 더 들고 하면은 역할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이 쇼비즈니스 사회에서 늘 항상 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역할도 적어질 거고 분량도 적어질 건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현명한 방법은 쉽게 잘 받아들이고 주연이든 조연이든 단역이든 특별 출연이든 날 필요로 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맞아 나도 늘 작품이 있을 때 안 아파. 작품이 있을 때 더 건강하고 작품에 출연하고 있을 때 더 컨디션 조절을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늘 작업을 하면서 있는 것이 나한테 건강한 일이 되는 거지. 내 얘기야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막 그렇게 막 몇 가지 일을 같이 갈 때는 오히려 정신 차리고 막 풀어나가는 힘이었다면 그거 끝나니까 갑자기 너무 그 다운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 가는 거야. 뭐 이러는 에너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00 몇 개를 하려면 1년에 3-4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힘이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도 최근에 한번 번아웃이 왔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100 몇 개를 하고
왜 쉬어? 그랬던 뭘 사람이. 비워? 그냥 해 그랬던 사람이 난 몰랐어요. 작품이 그냥 딥한 캐릭터였었어요. 난 역할과 연기의 순간과 일상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일상에도 그것이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야. 느낀 거지. 잠깐만 내가 왜 이러지? 나가기 싫어하고 집에만 있고 운동도 안 하고 완전 거의 폐인처럼 또 검색을 해봤지. 번아웃이더라고. 그러고 나 그래 왔구나. 그래서 좀 한동안 쉬었어요. 쉬고 처음으로 골프를 치러 집사람하고 외국에도 가보고 한 달 살기를 또 강원도 와서 혼자 좀 해보고 하면서 많이 좀 비워졌어요. 그러니까 휴식이 뭔지를 처음 알았어. 쉬는 게 뭔지. 진짜? 저는 쉬는 것만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니네 왜 웃어? 집에 혼자 있으면 난 혼자 놔두면 쉬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안 나왔어요 평소에. 근데 해외여행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죠. 해외를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몇 번 없어요. 그럼 다 촬영으로. 촬영으로 가고. 촬영으로 가면 사실 뭐 보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유럽도 깐 영화제 때 한 번 간 게 마지막이에요. 공작. 네. 공작으로 가고 봉화에서 나서 짠의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 때 소회 어땠어요? 좋았어요. 처음에 윤종신 감독이 깐에 간다 그래갖고 모였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안 가면 안 돼? 원래 영화제 이런 걸 정말 좀 힘들어 했었거든. 윤종신 감독이 난리가 나고 무슨 소리야? 너 가야지. 거기 가는 좀. 그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탔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영화제 가본 적도 하고 그러니까 가셔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 가족을 왜 가? 그러니까 가족이 가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집에 이야기했지. 마누라 신났지. 막 드레스 고르러 다니고 너무 좀 신기했었어요. 신기한 경험이었고 막 하는데 우리를 알고 일어나 뭐 이런. 그리고 그들의 의전 계단을 이렇게 처음에 기자들 통과해서 계단을 입장 가고 그 위원장이 내려와서 우리를 데리고 맞이하고. 올라가면 우아하게 탁 올라가면서 위원장이 뒤를 돌아보세요. 뒤로 탁 도는데 별거 아닌데 너무 극적인데 그래가 내가 욕을 했어 속으로. 오씨. 한 번도 일상에서 해보지 않은 경험이잖아. 근데 몰랐는데 그 극장에 들어와서 앉는 그 과정을 극장에 있는 관객들이 그 스크린으로 다 본대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그걸 다 본 거야. 우리 와이프도 거기 있었으니까. 우셨을까? 울진 않아요. 또 강하시네.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존중? 어떤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조금 인정해 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도 백상도 타시고 하셨었잖아요. 백상 타고 집에 가 쓰레기 버리라고. 쓰레기. 처음 백상 탔을 땐가? 뭐 적더니까 맞어. 그러니까 축하해. 고마워. 그러니까 여보 거기 쓰레기 있지. 쓰레기 좀 버려주면. 네, 한 손에 트로피랑 이걸 들고. 근데 상징적인데 멋있는데요? 한 손엔 트로피, 한 손엔 쓰레기. 당신 지금 백상 예술대상 수상자에게 지금 뭐라 그러니까 웃자라고. 그 종량제무들 들고 내려가면서 그래 이게 현실이야. 꿈에서 깨게 해줘서 고마워. 근데 정말 그 깐에 올라가 그렇게 딱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내려와서 맞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약간 전래. 네, 맞아요. 예, 의정 같은 건데 그런 거 할 때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세계적인 자리니까 그 뭐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저희 작품이 거기 레드 카펫을 밟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굉장히 처음 겪는 경험이고 해서 굉장히 좀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민이 한 번 더 갔더라고 얼마 전에. 다 비우고 오셨다면서 제주도에서. 사진 보여주더라고. 그 처음으로 집사람도 이제 프랑스라는 데 처음 가보고 집사람은 또 필히 조식을 먹어야 되거든.
난 정말 싫어하거든. 사진 찍어야 되죠, 사진. 사진이 아니라 그냥 잠은 자는데 굳이 아침도 안 먹는데 밤만 되면 집사람은 침대에 올라가서 컵라면을 먹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나는 안 먹거든. 그리고 다음 날 또 조식을 가. 3일째인가 4일째 됐나 안 가더라고. 여보, 그러니까 조식 안 먹어. 이렇게 뭐라 할 줄 알아. 도저히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우리는 그러고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파리로 넘어왔어요. 파리 도착하자 한국 시장을 찾아간 거야. 내가 놀랐던 게 파리는 토마토 케첩이 있어. 그러니까 하면 이 테이블에 토마토 케첩이 있어. 까는 없어. 없죠. 없어. 예, 없어요. 토마토 케첩이 없어. 나 약간 떨린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괜찮으실까요? 저 잘 먹어요. 이거 뭐죠? 이야, 이 닭인가요? 닭가슴살이고요. 오. 이게 케첩이. 혹시 케첩 필요해요? 아니요. 아니 정말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이거 닭가슴살이에요? 네. 닭가슴살이랑 약간 꼬리꼬리한 치즈까지. 치즈는 알겠는데 네, 닭가슴살이 식감이 스테이크보다 더 부드러운데? 맛있다. 이번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이번 영화는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인데 여러 결의 장르가 섞여 있는 오컬트라기도 하고 그런 장르도 좀 섞여 있고. 아 그래요? 연기는 잘 모르겠는데 코미디는 영화 음악으로 따지면 진짜 어려워요. 동작에 다 맞춰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기도 그런가요? 연기로서의 코미디도 어렵죠. 코미디가 지금 오 과장님 또 나오셨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보통의 극들은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를 찾아서 쭉 이렇게 뭐랄까 모든 씬들이 몰려가면 돼. 근데 코미디는 한 씬 한 씬이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웃어야 되고 여기서 웃겨야 되고 이런 의도가 있는데 그 판단을 모르겠던 거지. 그렇죠. 현장에서 막 재밌게 찍고 현장에 너무 웃겼어 하는데 관객이 그만큼 웃어줄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의도는 분명한데 이것이 관객을 만났을 때 발현이 안 되면은 이거 망한 씬이거든.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는 있는데 근데 촬영장의 분위기는 훨씬 더 자유롭지. 왜냐하면 연기할 수 있는 게 좀 더 열려 있으니까. 시사를 했는데 좋았어요. 원래 기자시사가 원래 안 터지잖아요. 많이 웃었어요. 정말요? 네. 신업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사 갔는데 뭐 희준 씨랑 저랑 그 막노동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하나 사요. 친형제는 아닌데 형제처럼 더 가깝게 지내고 특히 형이 내가 동생한테 늘 잘생겼다고 북심을 북돋아주고 그런 사이야.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봉인이 되었던 어떤 것이 풀려. 그때부터 사람이 막 죽어나기 시작해요.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걸 막아내고 그런 이야기. 워낙에 우리가 인물이 출중하다 보니까 경찰이 굉장히 예의주시해요. 네, 인물이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까 8월까지 걸릴 거예요, 영화. 잘 될 거야. 의지가 담긴 한마디. 이렇게 장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용기. 전 그것도 멋있는 것 같고. 이제 꿈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꿈요? 꿈. 사실 꿈이 더 많아지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꿈이 없었죠. 옛날에 뭐 거짓 때는 옛날에 그 대구에 가면 앞산이라는 데가 있어. 산 이름이 앞산이에요. 앞산에서 보면 대구 시내가 쫙 보여. 저 많은 불빛 중에서 내가 누울 곳이 없다니. 그때 꿈은 그거였어. 내가 진짜 잠잘 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꿈이었어. 나이가 들어서 꿈이라는 거는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지.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뭘 하면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했는데 내 꿈은 그냥 좋은 할아버지가 돼서 내가 태어난 고향을 가든지 아니면 대구를 가든지 나처럼 꿈을 꾸는 애기들한테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주는 게 내 꿈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치들 이것들 후배들한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듣는. 네. 제가 살아온 길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하고 형편이 되면은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서 후배들한테 걱정 없이 연극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꿈을 꿔요.
오늘 이야기만 듣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사실은. 아, 인생 그렇지 않죠. 이거 지금 저건데 그 코파 손자 나는 몰라요. 뭐 그것도 나쁜 인생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삶이. 얼마 전에 태국을 촬영 때문에 갔었어요. 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 걷는데 그 외국인들을 쫙 보는데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야, 저 사람도 각자 하나씩마다의 우주가 있겠구나, 인생이 있겠구나. 내 인생은 내 중심이니까 난 내 인생밖에 모르는데 지구에 저 많은 인구가 나 같은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 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야. 행복의 가치도 틀릴 거고. 와,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네요. 그 네. 얘기 들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세상에 또 자기의 우주가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늘 성공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막 돈이 많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이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거. 그것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뭔가 쌓아가면은 분명히 행복한 삶일 거예요. 어떤 감독이 성민이 형은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그냥 막 수다 떨고 이러다 이렇게 그 촬영장을 걸어가면서 갑자기 배우로 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네네. 인터뷰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선가 늘 있지만 갑자기 카메라를 들어오면 별이 되는 사람. 와. 근데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이렇게 들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어떨까? 술을 안 드신다 그래서 가장 긴장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시간 괜찮네요. 제 친했던 후배 한 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형은 처음엔 낯가리는데 친해지면은 말이 끝나지가 않아. 했던 얘기 또 해. 그게 제가 아는 동생인가요? 네네. 희준이가 이거 나간다니까 저본적 없어. 그러니까 명주라고 있고 풍기라고 있어. 인상도 유명해. 풍기 인상이 유명해. 그러니까 우리 무슨 영화 하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장신 보시면은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있지. 이게 그 퇴근길 같이 찍어요. 그 나중에 한번 꼭 또 나와주세요. 그 옛날 얘기 한번. 잘 먹고 왔네. 안녕. 마지막 안녕. 너 꼼짝으로 틀리고 다행해. 왜냐면 또 가는 줄 아는구나. 졸립다고. 갈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 한 2달 화이팅입니다. 여보세요.